안녕하세요. 뚱짓 달리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길죠? 이렇게 뭐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 장면이 꽤 길거든요. 이제 이탈리아 군이 저 프러시아 군하고 같이 이제 동맹을 하면서 오스트리아하고 맞서 이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게 쿠스토자 전투인데요. 비스콘티는 이 장면을 꽤 길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전쟁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에 그 과또 빠르도 그 표범도 그 전쟁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그 부분만 떼어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렇게 좀 길게 왔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랑 포인트에 좀 맞춰 가지고 이 좀 끝부분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중간에 우소티 남작도 나오고요. 그 안에 우리의 주인공 리디아는 이제 처음에 결국 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이기게 되는데요. 막 이렇게 전세가 가다가 그 리비아 백작 부인의 별장에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제 막 전투에 이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 군이 완전히 물러나서 그 우리가 베로나나 베네치아로 돌아가면 오스트리아 군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다. 이렇게 하인들이 막 얘기를 하면 좋아해야 될 백작 부인 보고 너무 기쁘지 않냐 이러는데 백작 부인은 당황스러운 어떤 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란츠가 지금 베로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철군한다는 그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사랑에 눈먼 우리의 리비아는 그 베로나로 프란츠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게 이쪽 부분의 마지막 이 전쟁의 마지막 끝부분인 거죠. 한번 쑥 훑어볼게요. 그래서 참고로 비스콘티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쿠스토자 전쟁의 패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모든 이의 전쟁이 됐어야 되는데 귀족들만의 한 클래스를 위한 어떤 전쟁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스콘티는 역사의식이 많은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이고 이런 어떤 성향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전쟁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전쟁 장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뭐랄까 연출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시죠? 네. 마치 한편에 자 지금 이제 세르피에리가 전투가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갖다 느끼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오스트리아인 더 이상 안 볼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면서 이제 다들 흥분돼서 지금은 전시에서 이기는 상황인 거죠. 기쁜 날이군요. 백작부인하면서 정말 베로나에서 철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군이 총진격 중이에요. 이때는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질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지시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는 뒤로 이렇게 빠지는 태도를 하면서 예,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힌 여인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뭐 온갖 조국을 배신한 여인의 어떤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죄책감과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완전히 고립된 여인의 모습이죠. 예. 그리고 우선이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이도 이제 막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전세가 좀 기우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에 장면 시작하는 거는 이게 너무나 더운 고통스러운 걸 하면서 이제 편지를 프란츠가 유일하게 한 번 보내준 편지를 읽거든요. 그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그래도 해서, 고맙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전달합니다. 근데 이 편지가 완전히 프란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처음으로 쓴 편지이자 자주운명하는 편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잘 있으니까 나한테 다시 올 생각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 경로를 거쳐서요. 그러면서 저 어떻게 보면 이태리 북부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뭐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베로나, 베네치아 이쪽 전체적으로 해서 뭐 와인 산지기도 하고요. 특히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아베라든지 그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와인 그쪽에서 이태리는 예전에 보면 그 이태리가 세계에서 뭐 와인 생산 같은 거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태리가 인제 그 와인 생산지로 해서 전 세계 각광을 받게 된 데는 두 개의 포도주가 큰 역할을 합니다. 토스카나 지역에 그 피렌체를 수도로 하는 키안티라는 와인 때문이고요. 그게 60 년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는 이 베로나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수아베라는 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 와인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이 되는데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미국의 거점이. 근데 이태리에서 엄청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는 와인인 거죠. 그래서 수아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고 가격대도 아주 적절한 가격대가 많아서 그런데 수아베보다 좀 더 저렴하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많이 먹는 와인이 비앙코 디 쿠스토자라고 바로 이 쿠스토자 전투 하는 그 쿠스토자 지역 인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비앙코 디 쿠스토자라고 해서 쿠스토자의 화이트 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와인이 상당히 그 가격 대비는 정말로 좋은 와인이라 그런 와인을 갖다가 뭐 얼마나 할까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비앙코 디 구스토자는 저 이태리에서는 아주 북부에서 많이 소비되는 와인입니다. 어쨌거나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품종은 주품종은 가르가네가라는 품종이에요. 이 부분 너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저 비스콘티의 음악적인 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에요. 마차가 이제 다시 브루크너 음악이 나오거든요. 빠바바라밤빰빰빰빰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런 음악이 그 일종의 말발굽 소리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잘 맞는 부분의 음악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뭐랄까 율동적인 그 부분하고 어떻게 저렇게 맞춰서 그 비스콘티가 그러니까 비스콘티는 그 브루크너의 7번 교향곡의 부분을 너무 적합한 요소에 잘 떼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마에스트로죠. 이제 베로나에 온 겁니다. 베로나에 와서 검은 마차를 타고 저게 검은색 복장에 검은 마차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저 느낌이 장례식장에 가는 여인 같은데요. 장례식장에 운명의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예, 장례식장에 온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프란츠를 만날 기쁨에 하나의 검은 유령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압권인 거죠. 압권인데 제가 저 장면을 너무 많이 이렇게 돌렸더니 또 저작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거는 영화를 통해서 보시고 저는 장면 커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저작권 프란츠의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좀 전에 보셨죠? 좀 전에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첫 만남입니다. 너무 환희에 차서 부릅니다. 프란츠 하고 부릅니다. 예, 말이 안 나와가지고 중간에 막 막힐 지경입니다. 확 달려갑니다. 프란츠의 공간으로. 프란츠 부르는데 프란츠는 지금 문을 닫고 나오고 그 안에는 뭔가 이런 어떤 음영이 들려지는 거죠. 이 장면 마치 하나의 유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분이고 이 전체 분위기가 거의 어떤 유령들이 사는 어떤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줍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엄청나게 조악하게 많이 붙어 있는 저런 그림들은 그 꽁테사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의 그 화려하고 정제된 양식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으로 천박하고 그런 느낌을 위해서 전체가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어떤 슬리퍼부터 해서 저런 복장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세르피에리는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들어갔을 때 프란츠를 맞이했을 때 프란츠는 저 안에 문을 닫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명은 열어서 그 현실을 보고 싶고 한 명은 아직도 이제 그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거를 닫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뭐 만약에 저기로 해서 바로 직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감독들이 하는 아마 그런 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스컨티는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겠죠. 그리고 먼저 대화가 나올 겁니다. 프란츠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닫고 갑자기 탁 닫습니다. 그 장면 보셨죠? 감출 게 많은 거예요. 프란츠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꼬자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Sono qui. È successo qualcosa? 뭐라고 하냐면 sono qui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 여기 왔다고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successo qualcosa 뭔 일이라도 생겼어? 뭔 일이라도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쌀쌀맞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란츠 내가 왔다고요. 이렇게 또 이어지겠죠? Sono qui, Franz. 내가 여기 왔다니까? Per quello che poteva succedere. 그런데 지금 Sapevi che 보면 ero sicuro. 그 바로 전으로 조금 갈게요.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회하는 거죠. 자, Ti avevo scritto nella mia lettera di 내가 그 편지 보내는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저쪽 동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쪽 동선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저렇게 들어가지 않고 저 안에는 뭔가 저 깊숙한 것에는 숨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동선을 흐르면서 나중에 그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거와 맞닥뜨렸을 때는 급격한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슬슬 돌아가는 겁니다. 보면 왼쪽에 보면 있는 이런 그림들이 다 여인의 어떤 그림이고요. 뭔가 어떻게 보면 여인 아니면 뭐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한편으로 보면 좀 성스러운 걸 다루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저게 엄청나게 조악해 보입니다. Sapevi che ero sicuro. 늘 이렇게 왜 잘 지내냐 그러니까 너 알잖아 내가 잘 지내는 거. Sapevi anche 뭐로? 당신이 준 돈으로. 그러면서 당신이 준 돈으로 얘기하는 거는 che ero comprato. 너가 뭐 잘한 일이 있다고 넌 조국을 배신한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여자야. 이런 식의 그의 뒤에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너가 나랑 뭐가 달라? 이런 식의 어떤 조롱과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전면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어떤 공간을 한번 보세요. 공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정돈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술병 모든 게 이제 술병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프란츠 말러 거죠. L'incolumità. 그리고 동선에서 지금 보면 저기에 그냥 말로 엄청난 조롱이 이어지니까 말에 1차적인 타격을 받고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조롱하듯이 쳐다보는 거죠. Bene, ora 이 부분을 다 직접 보시면 대사와 그런 부분이 hai 기가 fatto male a 막힙니다. farlo e ora te ne pentirai. 그리고 공간을 좀 확장시키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겁니다. 쓰러지고 공간, 또 이제 공간으로 움직이고 또 쫓아가겠죠. 꼭 쫓아가겠죠. 일어서서 간격을 이번에는 해서 계속해서 예전에는 보면 프란츠가 그 본인이 해서 그 돈이 필요했을 때 그때는 보면 항상 그 뭐라 그럴까 리비아가 있고 프란츠가 그 공간으로 침투해서 공간을 점유해 가면서 서서히 그 압박하는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사랑을 쟁취했다면 지금은 쓰러졌다가 프란츠의 말에 쓰러졌다가 다시 한번 프란츠 쪽으로 해서 가서 뭔가를 애원하고 그럽니다. 그때의 어떤 포지션은 보면 프란츠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고요.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피하는 거죠. 또 공간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선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선과 시선 사이 아래 보이는 거는 여전히 술병들, 늘어진 술병들인 거죠. Ora sono io. Resterò con te per sempre. 그러니까 언제나 당신 옆에 머물게요. 그러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예. Ho lavato e rasato da alcuni giorni. 아, 그러니까 나 지금 뭐 면도 안 하고 씻지 않은 지도 너무 오래됐다. 다가오지 말라. 그리고 또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조롱하면서 예, 지금은 보면 거의 아주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우리가 프란츠를 보고 한편으로는 그 거기에 반응하는 그 리비아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그림들은 마치 어디 뭐 성 같은 데 꼭 마치 갇힐 것만 같은 그 뭐 성에 유폐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제수처럼. 예,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아, 지금 저 장면? 이 장면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프란츠 진짜 어떤 이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램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램프 저런 등은 어떻게 부수적인 상징물로 영화에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불이라는 거, 불타오를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그런 의미겠죠. 제일 처음에 그 영화 시작할 때 그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르의 디켈라비라 로렌도 포코 하면서 저 치열하게 불타는 장작더미를 보라 하면서 칼을 찌르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불꽃에 대한 열망과 그 사그라짐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맨 마지막에 프란츠의 운명과 똑같이 닮아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본인 스스로 지금 운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총살당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 장면이 너무나 명확한 장면이고 비스콘티는 항상 이런 어떤 부분에 상징을 미리 깔아두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어떤 연출을 통해서. 네. 지금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오, 프란츠 하면서 어 갑자기 흐느끼다가 돌리는 순간 저 카메라의 움직임이 슉 어떻게 보면 리비아의 이 소용돌이 치는 운명의 느낌을 주면서 저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치 그 한 구석으로 무언가가 그냥 저 목소리 하나가 그냥 운명처럼 뭔가를 갖다가 리비아를 때리듯이 거기에 리비아가 마치 밀려서 한쪽 구퉁이에서 그냥 예, 부딪히듯이 네, 숨습니다. 네.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모든 치욕을 이미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스로에 대한 더 그것도 자기의 돈으로 예. Non sei solo. 아, 너 혼자가 아니었구나. 신경 쓸 Andate 필요 in 없어. 네. 오히려 저기에서 그냥 다가와서 조롱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계속 저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뭐 그렇게 밀폐된 공간은 아니지만 이 공간 전체를 꽉 쓰면서 계속해서 프란츠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기도 하고 프란츠가 다가오면 또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디를 갈지 모르는 운명의 그런 어떤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죠. 하나의 회화 같지 않습니까? 아주 저렇게 마치 뭐 박쥐가 날아다니듯이 예, 이 어두운 공간을 들이우는 어떤 뭐 예, 그런 운명의 검정 거기에서 극도로에서 벌써 처음에 그 마디에서 벌써 의자에 쓰러져서 계속 전진하면서 도망가고 지금은 쫓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궁지에 계속 몰려가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전혀 대비가 되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죠. 상당히 아름다운 배우고요. 리나 모렐리라고 원래 미스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그 전해인가 이게 1954년이니까 53년 그쯤일 거예요. 52년, 53년 그쯤에서 영화를 좀 많이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배우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19살인가 20살 그때. 여기선 클라라 역으로 나오죠. 리나 모렐리라는 배우입니다. 그 예전에 보시면 그 코르셋 저렇게 해가지고 뒤에 줄 잡아주는 거 생각나시죠? 그 똑같은 행동을 갖다가 이제 이 클라라한테 하는 Un 거죠. lungo viaggio. Come vedi, è sfinita dalla stanchezza. È 그리고 passata in 저 때 mezzo a 머리를 만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머리, 그 아름답다 하고 얘기했던 그 리비아한테 했던 그걸 그대로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게 습관적이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프란츠 말러가 찾는 얼굴은 자기를 투영하는 얼굴은 바로 클라라의 얼굴입니다. 클라라의 직업은 창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창녀와 똑같은 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리비아한테 뭐 돈을 통해서 사진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스스로가 리비아를 경멸하고 리비아 너도 나처럼 똑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천한 여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끌고 가려는 부분이 이 연출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의도인 amici 거죠. tornavano dalla battaglia. Clara, dalle qualcosa da bere. 그래서 자 클라라 이 사람한테 뭐를 갖다 마실 걸 주라 이러면 어떻게 보면 클라라하고 거의 동급으로 내려앉히려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클라라가 저 잔을 그냥 가져다가 따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멍청하긴 이분은 해서 귀족 백작 부인이란 말이야. 최소한 잔은 닦아야지 하면서 계속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 바닥으로 내리기 위한, 끌어내리기 위한. 그리고 그걸 거절하고 그 중간에서 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클라라는 저 프란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 두 명의 프란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히 그 안에서 짓이겨지는 우리의 리비아 백작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짓이겨지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몰아대는 어떤 그런 강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라는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적으로 프란츠에 좀 대항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Te l'avevo parlato del resto. 막 이 여자에 대해서 막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하면서 엄청나게 높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저 어떤 망으로 돼 있는 걸 얼마나 천천히 올리고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그걸 아예 저렇게 벗겨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너도 클라라와 별다를 바 없는 여자야. Davvero? 그러면서 모멸감을 Perché dici queste cose? 극단적으로 주는 거죠. Per ferirmi. Per far soffrire te stesso. Chiedo scusa, ma non ho sentito.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전편의 어떤 대사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행동을 왜 하냐?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니면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랬더니, 키에도 스쿠자 하면서, 죄송하지만 뭐라고 했는지 나 못 들었는데요. 무슨 말 했는지 못 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못 들었다고 그렇게 예전의 대사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Parli talmente 그리고 piano. 또 얘기합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해서 난 못 알아들었어. Tu hai sentito quello che ha detto 그리고 Clara? 얘기합니다. 클라라한테 오히려 자기의 어떤 거울한테 물어봅니다. 너도 들었어?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듣지도 않았고 듣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클라라가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라는 이 둘 사이에 이런 어떤 그 안에 빠져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저 뭐라 그럴까 치명적인 사랑의 그런 부분에서 빠지고 싶은 거죠. No, non ho sentito niente.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Invitala a sedersi a tavola con noi.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Digli, 지금 저 클라라 가려는 걸 막고 클라라 보고 우리랑 같이 식탁에 앉으라고 네가 얘기해봐. 네가 설득해봐. 네가 부탁해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은 그 백작 부인인데 저 창녀한테 그런 부탁을 하라고 아예 모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던져주는 겁니다. no. 그래서 결국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클라라는 본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너무 저렇게 고통받는 백작 부인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자가 앉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위치를 바꾸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한 명이 들어가서 둘이 돼서 이끌다가 저기에서 클라라라는 한 명이 합류해서 이제 셋이 되면서 공간을 움직여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결국은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Te lo dico. 뭐라고 하냐면 너희 둘의 차이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클라라는 젊고 아름다워. 그리고 돈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해. Giovane. 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Non mi piace essere guardato così. 그런데 이제는 증오가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거울이 되길 원치 않는 겁니다. 리비아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그러니까 어떤 더 이상 너 프란츠 말러의 너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리비아도 아니고 더 이상 너의 거울이 되는 나도 아니고 이미 거울이 깨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응시하는 중호의 눈을 던지니까 그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Guido. Non sono mai stato tanto lucido in vita.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미쳤는 줄 알아? 인생에서 지금처럼 내가 명확하고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맑은 적은 없었어. 왜냐하면 이게 본 모습이니까요. 이제는 그 거울을 통해 보지 않고 거울이 이미 다 깨져 버렸고 그 안에서 본 모습을 숨길 수 있는 이제 본 모습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Con quali mezzi? Col denaro che mi procuro in 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여인한테 얻어내는 방법. 하나는 그리고 노름에서 Ma non mi 사기쳐서. dispiace di essere né un disertore. E l'Austria fra pochi anni sarà finita.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나는 그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어. 뭐 여자한테 돈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속한 이 오스트리아가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세계는 이미 군인도 아니고 탈영병이고 이 안에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어디에 승패가 가든지 본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런 어떤 파국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파국은 리비아의 얼굴에도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어둡고 모든 게 예전에 그 처음에 봤을 때 그 붉은 빛깔이 아니고요. 붉은 빛깔 역시 리비아의 집에서의 어떤 그런 붉은 빛깔과는 너무나 퇴색되고 바랜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이 드리운 뒤에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Nessun interesse per me. È molto meglio non essere. Basta! È troppo tardi, è finita! Io non sono il tuo romantico eroe. 이제는 극단을 치자는 겁니다. 너의 그 로mantico한 그런 어떤 영웅도 아니고 Ti basta.
그러면 계속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라고 마지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너도 나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 그 전에 하면서 결국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선이 제일 첫 번째 해가지고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결투 문제가 있었던 날, 그 다음에 경찰에 잡혀가서 망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거를 갖다가 뭐 너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뭐 내가 하겠냐 그랬지만, 그거를 밀고자도 본인이었다고 모든 걸 다 밝히는 겁니다. 이제는 극단적으로 이제 그러고 조롱과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저런 어떤 부분의 연출도 한 번에 어떤 그 절정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파국으로 천천히 그 앉아서 그 말에 공격을 받으면서 쓰러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다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빠져나가려는데 다시 잡았다가 그 안에 다시 세 명 속에 뭐랄까 휘몰아치는 그 안에서 소용돌이에 빠졌다가 결국은 거리를 두고 마지막 일격을 간 그 일격에 이제 돌아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정당화돼야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고,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프란츠의 실체, 프란츠와의 파국이 만들어진 거죠. 저런 어떤 부분들도 이미 보면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들어올 때부터 저 앞에 뭐 짐짝 같은 걸 보여줬는데, 저거 자체가 이미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이제는 이 장면, 네, 이 어두운 거리를 통과해서요 어디 무언가를 찾습니다. 아마 여기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전에 어떤 장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중요한 장면이. 그걸 못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다시 볼게요. 절망 그 자체죠. 이런 거는 거의 보면 오페라적인 연출이죠. 오페라에 보면 그 비극의 주인공에서 그냥 성벽 같은 걸 쌓아놓고 전체적인 그 조명이나 그런 부분도 마치 오페라의 그 막이 오르고 밝이 내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런 장면 뒤에 그 무대가 올라갈 것 같은 그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항상 보면 마지막에 어떤 오페라에서도 파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장면들이 마치 그 오페라의 그런 한 장면 같습니다. 이제 막 찾아 들어가는 거죠. 네, 이 장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오스트리아 사령부로. 네, 사령관을 찾았습니다. Ah, la signora contessa è austriaca.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랑의 눈먼 여인의 비극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오스트리아가 승리한다는, 뭐라고 하냐면요, Sono venuta a compiere il mio dovere. 그러니까 일미오 도베레, 그러니까 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스트리아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아니 이탈리아인으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문먼 여인의 그런 어떤 위선과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귀족의 위선과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보여주는 거죠.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편지를 읽어보고요. 문을 닫습니다. 심각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옆에서 떠드는 문을 닫고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음악이 나오고요. La lettera di 지금 또 음악이 브루크너 음악이 개입이 되는 거는 벌써 이제 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나 이게 감정의 혼란, 항상 감정선이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음악이 어디서 슬며시 이렇게 따라 붙게 되니까. 그리고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심판을 하는 그런 그림 같아요. razionale 네, del 이렇게 얘기를 terzo vice 합니다. cancelliere.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네, 그 사람이 의사를 매수해서 Capito? Il tenente è stato suo amante e lei ora si vendica facendolo. 지금 바로 그 진실을 갖다가 바로 여인 앞에 던지는 거죠. 아, 나 이해했는데 그 사람 너 애인 맞지? 그리고 지금 밀고 해서 복수를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그 사람을 총살당하게 할 수도 있어. 얘기를 합니다. Girare. Dai là!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뒤를 돌아서. 왜냐면 본인은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조국을.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Signor generale, 제네랄레 faccia il 장군님, suo dovere. faccia suo dovere, dovere. 당신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안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눈에 멀어서 사랑에 이런 파국이 왔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의로운 방식인 척을 하는 그런 식으로 결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Svegliandosi di dame in hoz. 네, 이제 밖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복도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벌써 이제 그 같이 그거와 겹쳐서 천천히 모든 정신을 잃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고 내려오는 리비아, 거기에 대비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면서 프란츠 말러 중위를 총살하기 위해서 체포하려는 이 움직임이 동시에 이제 겹쳐지는 거죠. 네. 그리고 벌써 밖에서 준비를 하고요. 총살 준비를 하고요. 분주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엄청난 이제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 아까 지나왔던 그 길을 지나서요. 한적한 거리에 들어서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저게 병사 마지막 병사가 남아서 저쪽으로 가는 시간은 그만큼 걸어온 만큼 지금 프란츠 말러의 죽음도 임박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이 될수록 미쳐가는 거죠. 그런 생각에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점점 음악에 따라서 미쳐갑니다.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예. 하면서 미쳐갑니다. 프란츠! 저 끌리는 소리 들리세요? 저 치마를 끄는 소리. 어떻게 보면 저 치마가 엄청난 상징이 되기도 해요. 저 치마가. 왜냐하면 프란츠를 갖다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면서 이게 반 이상이 젖었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 저 치마가 끌리는 소리가 너무 격하게 들립니다. 프란츠. 아, 저 장면, 저 외침은 잊을 수 없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마치 옷 일부가 떨어져 나간 저 느낌. 이제 프란츠, 저희는 이제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말러를 체포했습니다. 저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이 불꽃을 보라. 불꽃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처형될 아주체나를 마치 구하러 가는, 그렇지만 그 자신도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네, 북소리가 나고요. 저 장면 보세요. 저기 저렇게 해가지고 벽을 대고 있는 장면은 아까 그 리비아가 프란치스 말러를 찾아갔을 때 스스로 그 발에는 어떤 벽지 속에서 마치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뒤돌아서서 그 장면에서 이제 클라라가 부르는 소리가 났었죠. 그 장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네, 모든 게 끝이 났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운명을 뒤로하고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처럼 그렇게 북을 치고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루키노 비스컨티의 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